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이 이제 보강이긴 하지만 마지막 강의, 1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플라스틱과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에 고통받는 동물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지구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에서 최악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플라스틱. 2015년 미국 연구팀이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발견한 바다거북. It's not a hook, right? I mean, she can't get a hook in there. 거북이는 코에 박힌 이물질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Oh, man. 바다거북의 코에선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가 나왔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을 받는 건 바다거북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선 8kg에 달하는 비닐봉투 80여 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1년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만 1인당 420개. 1년에 4장을 쓰는 핀란드보다 105배 높은 수치입니다. 장을 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구매한 물건들의 포장을 뜯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만큼 들었어, 이만큼. 금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카트가 넘치도록 쌓입니다. 이 정도면 장을 본 건지 쓰레기를 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플라스틱 포장재 중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켈비 PVC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PVC는 다른 성분, 가소제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페트랑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제품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보기에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이고 스트로우는 PP고 이 리드는 아더라고 돼 있어요. 얘가 아더예요. 같은 제품이지만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 다 따로 버려야 되는 거죠. 쓰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최종적인 정답은 아니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방법으로 정책이나 시민의식이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무궁무진한 활용성으로 인류에게 풍요와 편리함을 안겨준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860년대 값비싼 상아로 만들었던 당구공의 대용품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1900년대 초 전기 화학회사를 운영하던 베이클랜드가 오늘날의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세상에 등장한 지 150년 만에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해버렸습니다. 1950년대 이래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약 83억 톤. 이 중 약 63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됐고 그중 단 9%만이 재활용됐습니다. 우리가 쓴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철새들이 막 날아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그런
새들이 사는 그런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이렇게 평화로운 미드웨이 섬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평화로운 섬에 이렇게 새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새들의 배를 갈라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아주 작은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걸 먹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새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내용의 플라스틱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새들의 뱃속에서 나오게 됐고요.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그런 쓰레기들, 폐기물들의 영향을 받은 allow 거죠.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and our future. Come with me on a journey through the eye of beauty. Across an ocean of grief. And beyond. 철새들의 낙원인 미드웨이 섬의 모습이고요. 이 새들이 평화롭게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드웨이라고 하는 섬에서 죽어가는 새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제 동물들, 특히 새들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물론 앞에 영상에서는 뭐 바다거북이라든가 또는 바다 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보셨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바다로 흘러 들어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폐기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기물, 버려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폐기물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쓰레기 혹은 타고 남은 재, 연소재라고 얘기하죠. 또는 이제 물 밑에 가라앉은 그런 이제 침전물들, 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폐유, 또 폐산, 폐알칼리,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과 같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그러한 물질을 갖다 우리가 폐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폐기물을 크게 두 가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폐기물들, 또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그리고 폐지류, 고철, 또 금속캔, 폐목재,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버리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그런 이제 쓰레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이제 폐가구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폐기물로 뒤덮인 그 이제 바다의 모습이에요, 저게. 육지가 아닙니다. 저 지금 배를 갖다 타고 또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바다로 버려진 폐기물에 의해서 이렇게 칭칭 감켜가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돌고래 사진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폐기물의 분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체계를 갖다가 본다면은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생활 폐기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계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 음식물 쓰레기, 유리병이라든가 재활용성 폐기물, 대형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이외의 그런 폐기물들을 전부 우리가 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 사업장, 그쵸? 뭐 건설 폐기물이 된다라든가 뭐 또 지정 폐기물이 된다든가 일반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그런 이제 폐기물들이에요. 그래서 건설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거, 폐유, 폐융기, 뭐 폐페인트, 의료용 폐기물,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용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사업장 폐기물, 또 산업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폐기물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기물들 어떠한 특색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러한 폐기물들의 특색들이에요. 우리나라 폐기물 종류 그리고 생활 폐기물 특성이에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에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계, 즉 가정에서 버려지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고요. 그 중에 재활용품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종이팩, 유리병, 금속펜과 같이 플라스틱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폐기물 관리법에 굉장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또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또 지정 폐기물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가정에서 버려진 생활계 폐기물 발생을 하면은 수집을 하죠. 그렇죠? 그것이 재활용품으로 수집이 되든 아니면 그냥 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 수집이 되든 운반을 하고요. 그리고 매립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종량제 쓰레기통에 종량제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린 것들은 바로 매립장으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매립장으로 가게 되지만 재활용 쓰레기들은 분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각을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매립을 할 것이냐 또는 재활용을 갖다 진짜 이제 할 것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쓰레기들의 특징은 굉장히 그 분해하는 시간, 즉 자연계로 돌아가는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이처럼 이런 이제 셀룰로스 계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비교적 2개월에서 5개월이면 다시 분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자연계로 돌아가고요. 우유팩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 정도. 굉장히 밀도가 있는 거죠. 셀룰로즈만. 또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셀룰로즈 계통이지만 목질계로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더 오래 걸려요. 한 20년 정도 걸리고. 일회용 컵, 종이로 만들었지만 20년 이상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캔이 100년 이상, 또 일회용 기저귀가 100년 이상, 그리고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 500년 이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제 경우가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이것도 이게 이제 고분자 화합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500년 이상 걸리게 되고요. 또
플라스틱 캔뿐만이 아니라 병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500년 이상의 분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같이 섞여 있다는 거. 그래서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용기 중에는 저렇게 편의점에서 이제 우리가 음료라든가 테이크아웃으로 가져오는 저런 커피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생수 음료용, 또 일회용 커피컵, 페트용 맥주 용기, 샴푸 세제 용기, 이거 같은 경우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고 또 소재들이 섞여 있어요. 겉에 붙어 있는 비닐 다르고 뚜껑이 다르고 또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에 빨대가 다르고, 예. 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의 경우는 철이잖아요. 철로 되어 있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또 캡 부분의 플라스틱의 재질하고 몸통 부분의 플라스틱 재질이 다르다라든가, 굉장히 이러한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보시면은,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라도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경우가 있고 또 프린트해가지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마개가 또 금속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닌 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종이팩의 경우도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지 아닌 거, 또 유리병의 경우도 이 마개하고 또 종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음료병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음료병 같은 경우 직접 프린트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색깔을 입히거나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죠. 다 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닐로 색깔을 나타내려면 비닐에다 색깔을 입혀라. 그리고 비닐 벗겨내면 투명한 형태의 음료병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이제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어떤 위험도를 보면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PET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부터 시작해서 HDPE라고 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PVC, 그쵸? 여러분들 잘 아는 관 같은 걸 만드는 거,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폴리에틸렌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되어 있고요. 물론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그 소재들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태우면은 굉장히 독성이 굉장히 강한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소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PVC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소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게 자칫 음료라든가 이런 데 녹아서 나오면, 음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시는 이런 음식물이 되든 이런 데 녹아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발암성 물질로 진전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또 위험도를 갖다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사용량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하루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비닐봉지 235억 개, 1인당 460개 정도를 갖다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인당 460개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장에서 5장 정도밖에 쓰지 않는데요. 어마어마한 수량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시장 가면 다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이런 데 담아주잖아요. 그래서 시장 바구니를 쓰자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페트병 1년에 49억 개, 1인당 96개 씁니다. 플라스틱 컵 1인당 65개 정도를 갖다 쓴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린피스가 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인당 비닐봉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혹은 이제 마트에서 이제 담아주는 거죠. 한국 420개입니다. 핀란드 넉 장이에요. 그리스도 많다고 하지만 250장. 독일, 아일랜드 70장, 20장. 1년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비닐봉투를 갖다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바구니라든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비닐봉투 사용량을 갖다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또 전체적인 주요국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가끔 미국 사람들 욕할 때가 있어요. 아, 쟤네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그렇다고 그냥 먹고 버리고 그냥 쓰고 버리고 너무 많이 그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미국의 1.5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가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도 많이 쓰고 버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적어요. 서유럽이 또 미국보다도 더 적고, 이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갖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어떻게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점점 줄이고, 그렇게 줄임으로써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와서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주변국들도 다 포함해서 자료를 갖다가 참고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바다로 이제 결국은 흘러 들어가게 되는, 물론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 부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은 해양으로 유입이 되는,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플라스틱의 발생원들,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많은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사실 가정에서 바다로 흘려 보내는 플라스틱의 양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물론 이제 미세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세탁수, 세탁 배출수에 같이 포함돼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뿐이에요. 바로 우리가 활용하고 입고, 저도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입고 또 그리고 쓰고 있는 이런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순면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보다는 합성 섬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합성 섬유들은 다 플라스틱 섬유예요. 폴리에스터가 그렇고, 나일론이 그렇고, 그쵸? 바로 이러한 것들이 35%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들, 이런 것들이 거의 28%. 그리고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요건 이제 미세 플라스틱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24%. 그리고 의외로 개인용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또 음료수 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적은 편이에요. 한 2% 정도? 전체 양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산업용으로 활용이 되는 플라스틱 팔레트라든가 등등.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일회용 용기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의료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태우면은 태우는 대로 문제, 묻으면 묻는 대로 너무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 산 2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지만 크게 신경 안 썼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쓰레기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와서 이제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인 곳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쓸 때는 미처 몰랐지만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사용 급증했습니다. 먼저 배달 음식부터 볼까요? 음식을 담는 이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하려면 씻어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반찬까지도 죄다 플라스틱에 담아오는 통에 만들어 먹는 때보다 설거지거리가 되레 늘곤 합니다. 코로나 직전 9조 7천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1년 만에 78% 늘어나더니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 1년치를 넘겼습니다. 추세대로라면 2년 만에 150% 이상이 폭증을 하는 건데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만큼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엔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걸이 끈과 코 고정용 철심을 제외한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인데 이것도 사실 플라스틱입니다. 지난해 마스크 생산액은 2조 500억 원, 1년 만에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쓰레기는 하루 평균 2,000톤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만 840만 톤이란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중 25,900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땅에 묻자니 썩는데 수백 년 걸리고 태우자니 발암 물질이 나오는 이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일부는 쓰레기로 남아 해안을 오염시키거나 미세 플라스틱이 돼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난 마스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정민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 해 버리는 마스크는 73억 장, 2.3일에 한 장씩을 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이 된 마스크는 잘 처리가 되는 걸까요? 지금은 오전 6시쯤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청소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밤새 누군가 버리고 간 마스크가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쓸어도 마스크는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마스크 많아졌습니까? 네, 일상 회복 이후로 마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말 되면 새로 썰면 한 1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우지 못한 마스크 중 일부는 물길을 따라 도심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수초에 걸린 마스크가 있는가 하면 불어난 물이 빠지며 더 흘러가지 못한 마스크는 하천 옆 수풀에 뒤엉켰습니다. 그대로 떠내려간 마스크가 만나는 건 바다입니다. 결국 바닷속을 오염시키고 수생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수거한다 해도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 말곤 대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마스크가 땅에서 썩기까지는 좋기 450년은 걸립니다. 소각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감염 우려가 있어 재활용도 할 수 없다며 귀걸이 끈을 제거한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전염성이 해소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마스크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 최후 방어막이란 인식이 더 확고해졌고 그만큼 소비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오늘 플라스틱 일회용품 몇 개나 쓰셨는지요? 아예 안 쓰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미김, 또 과자 봉지 안에 든 플라스틱 용기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고요. 이 종이 빨대를 붙인 커피도 나왔습니다. 간편 음식 안에 들어있던 일회용 수저도 빠졌습니다. 일단 소비자들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배달 용기로 음식을 주문하고 화장품과 세제도 재사용통에 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구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기 위한 작은 불편함입니다. 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일회용품의 사용이 폭주됐다라든가 배달 음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또 의료용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의료용 폐기물들 물론 원칙은 전부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쓰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다가 잘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것처럼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이제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고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